백종원 대표를 수식하는 말들이다. 대한민국 외식 산업의 대통령, 미디어 소개 기다리 아저씨. 그는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통해 생존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구제하고 만남의 광장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며 선한 영향력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에도 백종원 클래스 E 셰프의 탄생 남극편 등 신규 프로그램을 통해 그의 왕국은 더욱 확장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대중의 감동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우리는 가장 냉철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카메라가 꺼진 후 2021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고 돈방석에 앉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과연 소상공인의 눈물과 농민의 땀방울이 그가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였을까? 아니면 자신의 거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정교한 포장이었을까? 이 비판적 고찰은 백종원 대표의 모든 기여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하지만 그의 선의와 사업적 이익이 뒤섞이면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와 대중이 소비하는 감동의 이면을 냉철하게 해부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 완벽하게 연출된 휴먼 드라마를 보고 있지만 그 스토리가 사실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최대 효율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라면 백종원 대표의 방송 활동은 표면적으로 도움, 상생,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고귀한 미명하에 진행된다.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며 대중은 기만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의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함과 동시에 나도 저렇게 좋은 일에 동참해야겠다는 의무적 도덕 소비 의식마저 은연중에 심어준다. 하지만 이러한 인문학적, 인도주의적 이미지 뒤에는 그의 의식 제국 터본 코리아와 관련 유통회사들의 막대한 상업적 이익을 안겨주는 거대한 비즈니스 메커니즘이 숨겨져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방송을 통해 알려진 프랜차이즈 논란이다. 이 구조적 모순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핵심이다. 골목 식당을 통해 기적처럼 유명해진 연돈, 볼카츠와 같은 일부 가게들은 엄청난 인기를 등에 업고 대규모 프랜차이즈화되었다. 문제는 이 프랜차이즈화 과정에서 발생했다. 본사는 사업 확장과 브랜드 인지도를 극대화했지만 초기에 순수한 마음으로 합류했던 가맹점주들은 예상했던 수익을 얻지 못하고 계약 및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본사의 수익 극대화 논리와 가맹점주들의 생계 유지라는 순수한 목적 사이에서 발생하는 괴리감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배신감을 안겼다. 시청자들은 골목 상권 살리기라는 순수한 의도를 믿고 소비했지만 그 결과는 결국 백 대표의 회사와 관련 유통 구조의 확장 및 이익 독점으로 귀결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농어민 돕기를 내세운 상품들에서도 투명성 논란이 불거진다. 방송에서 지역 특산물과 농산물의 눈물겨운 사연을 소개하며 만든 이른바 착한 상품들은 실제 유통 과정에서 지역 농산물 사용 비율이 대중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시청자들은 자신의 소비가 농민들에게 직접적이고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지갑을 열지만 복잡한 유통 및 생산 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이익은 농민보다는 백 대표의 계열 유통 채널의 물류, 가공 공장로 더 많이 그리고 구조적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그의 사업체 규모와 수직 계열화된 구조를 볼 때 공익은 사업을 정당화하는 면죄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백종원 관련 프로그램이 단순한 공익 프로그램이 아닌 수천억 원대의 광고 효과를 창출하는 강력한 상업 도구라는 사실은 숫자로 증명된다. 방송이 나간 직후 그가 언급하거나 관여한 식당, 레시피 또는 식자재의 매출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백종원 관련 브랜드는 방송 직후 평균 28%의 놀라운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거대한 규모를 가진 외식 기업에서 발생하는 28%의 추가 매출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순이익을 의미한다. 이 28%의 증가율은 단순한 수치를 넘어선다. 이는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일시적 매출 증가와는 차원이 다른
기업 전체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천문학적인 효과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방송 출연 자체가 기존의 상업 광고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신뢰도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대다수 시청자들은 백 대표의 조언이나 그가 개발한 레시피의 품질만을 보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방송에서 보여준 진정성과 선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한다. 사실 그들은 백종원의 선한 이야기라는 거대한 마케팅 서사에 이미 포획된 것이다. 일부 비평가들은 그의 TV 프로그램들의 공익적 포장을 두른 업계 최고의 PPL 전략이자 시청자의 도덕심을 이용한 고차원적 마케팅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공익 마케팅의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 구조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7시 23분 비판론자들은 농민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마치 작은 파이프를 통해 전달되는 물줄기에 불과하며 훨씬 더 큰 파이프를 통해 대규모의 수익이 그의 계열사, 즉 식자재 유통, 식품 제조, 물류 관련 회사로 구조적으로 흘러들어간다고 주장한다. 이 수직적 계열화를 통해 백 대표의 기업은 원재료 구매부터 최종 소비자 판매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이익을 창출하며 방송을 통해 구축된 선한 이미지는 이 거대한 사업체의 가장 강력한 방패막이이자 면책 특권으로 활용되는 셈이다. 백종원 프로그램의 폭발적인 성공 비결은 시청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극적인 드라마 구성에 있다. 그러나 이 드라마가 과연 순수한 현실일까? 업계 관계자들의 폭로는 대중이 믿고 있던 프로그램의 진정성에 치명타를 가한다. 그들이 말하는 방송 제작의 팩트는 이렇다. 겉으로는 즉석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발견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천재적인 조언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방송 제작진은 이미 몇 달 전부터 해당 가게나 지역에 대한 심층적인 사전 조사, 위생 점검, 시장성 분석, 그리고 메뉴 및 브랜드 정체성 확립 작업을 완료한 상태라는 것이다. 방송에서 보여지는 충격적인 문제점이나 기적적인 해결 과정은 사실은 철저하게 각본화되고 연출된 결과물이다. 출연자들은 이미 정해진 대본과 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감정적인 클라이맥스는 철저한 리허설과 편집 과정을 거쳐 극대화된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회의실에서 오가는 주된 논의는 이 이야기가 시청자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까라는 인문학적 질문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어떤 상품을 얼마나 많이 팔리게 할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즉, 방송의 본질적인 목표가 선한 영향력이 아닌 상업적 성과였음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이러한 감정의 상호퍼와 진정성의 배신은 시청자들에게 매우 위험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들은 정교하게 짜인 드라마에 감정적으로 몰입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상업적 소비를 마치 도덕적 의무를 수행하는 착한 소비라고 착각하게 된다. 시청자들의 눈물과 응원은 결국 백 대표의 비즈니스 모델을 견고하게 하는 자양분이 되고 이는 대중의 순수한 마음을 영리하게 착취하는 윤리적 타락으로 볼 수 있다. 백종원 현상에 대한 비판은 그에게만 국한될 수 없으며 그의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제작하는 방송사들 역시 이 상업화의 가장 큰 공범이자 책임 주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시청률과 광고 수익에 목마른 방송사들은 공영성, 중립성, 그리고 진실 검증이라는 언론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했다. 그들은 백종원 대표의 사업적 이해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이미지를 대규모로 생산하고 포장하는 역할을 자처했다. 방송사들은 단순한 방송 제작자가 아닌 백종원 브랜드의 가장 강력한 이미지 제조사로 변모한 것이다. 이들은 시청자들의 순수한 감정과 도덕심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주의의 천병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언론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은 완전히 상실되었다. 방송사가 공정성을 잃고 감정상업화의 판을 깔아줌으로써 백종원 제국은 더욱 견고한 대중적 지지 기반과 윤리적 방패막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모든 논란에도 불구하고 백종원 대표가 외식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긍정적인 측면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의 활동이 대중으로부터 진정한 공익으로 인정받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투명성이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그의 프로그램에서 발생되는 수익 구조와 유통 과정이 명확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지역 농민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이익과 백 대표의 계열사로 흘러들어가는 이익 사이의 비율이 객관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공익은 단순한 사업적 명분이나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이 모든 활동을 이끄는 최종적인 목표이자 윤리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결국 이 시대의 시청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감정적 각성과 비판적 소비이다. 우리는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전달되는 잘 연출된 감동과 그 이면에 숨겨진 냉혹한 상업적 현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야 한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빛나는 슬로건 아래에서 과연 누가 진정한 소비자이며 누가 그저 감정을 소비하고 착취당한 관객이었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할 때이다.